나이도 있으신 분이 이젠 거짓말을 좀 그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볼 때면 저 사람들 머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예? 저 사람들은 내일은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안찬이 리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까발키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찬이리는 며칠 전에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다음날에는 또 뭐 최신 북한 공안 비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안찬일 TV를 위해서 사상 초유의 계엄령을 뚫고 배달된 이런 북한 공안기관의 비밀 자료라는 뜻이죠. 우선 이렇게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이제는 1년이 지났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찬일이는 한수도 떠가지고 국경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북한 공안기관의 비밀 자료를 국경 너머로 넘겨보낼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안찬일 씨가 돈을 어느 만큼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에는 그 정도로 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찬일이 방송 들어보게 되면 보위원 또 보안원들 뿐만 아니라 자동보총을 소지한 이런 군인들에게도 실탄 30발씩 줬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탄 30발씩 줘가지고 국경지역 사람들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에서 20m만 벗어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경 봉쇄로 인해서 장마당이 물가가 8배나 뛰어올라서 민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에서 사는 80세에 넘은 일제 시기를 경험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에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려면 마음대로 건너갔는데 이게 뭐냐? 우린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라고 하니까 젊은이들도 그게 동조해가지고 평양 정권에 대해서 저주와 원한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된 후로부터 지금 76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해방이 되는 해에 태어나신 분의 나이가 76세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만으로요. 그렇다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 해야 일제 시기에는 영유아들이셨습니다. 영유아들이 일제 시기에 두만강, 압록강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2017년 유엔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1.91세라고 합니다. 72세가 안 되는 거죠. 이 자료도 북한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유엔에서 발표를 했겠죠. 그런 겁니다. 이때는 북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평균 수명보다 10년 이상 짧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일제 시기를 경험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주왕원한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일제 시기를 경험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주와 원한이라는 것은 안찬일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올해 3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 사정에 밝은 한 중국인 무역업자는 2월 27일 해산시장에서 쌀 1kg은 4,370원, 평성과 평양시장에서는 4,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에 비해서 10% 오른 가격이다. 지난 2월 초 해산에서 쌀 1kg은 3,6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소식통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월 6일자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게 되면 2019년 12월 쌀값은 1kg당 4,000원 선, 옥수수는 1,100원도 못 됐다고,
안 됐다고 그러니까 방송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건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네? 반북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한 이 방송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2020년 1월 22일에 있었죠.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이나 국경 봉쇄를 한 이후에나 쌀 가격은 4,000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2019년에도 4,000원대, 2020년에도 4,000원대, 지금 2021년인데도 4,000원대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물가가 8배나 뛰어올라서 민심이 흉흉하다. 평양 정권에 대한 저주와 원한이 사무쳤다. 라는 안찬일의 주장은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아시아 방송 내용이라는데요. 제가 알아본 내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예전부터도 그 보안원들과 보위원들은 실탄을 장진한 이런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군무 나갈 때나 어떻게 그럴 때 차고 다니거든요. 보위원들은 일상적으로 차고 다니진 않아도 이렇게 군무 나가게 되면 찹니다. 다. 그리고 권총은 늘 가지고 있죠. 사무실에. 그리고 또 무기고에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의 경우에는 실탄 30발, 공탄 3발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근무 나가게 되면 무조건 탄창 하나에 15발씩 2개, 그 15발 위에 공탄 3발, 이렇게 해서 그 자동 보총에 이렇게 탄창을 맞추는 겁니다. 근무 나갈 때면. 코로나로 인한 그 국경 봉쇄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져서 실탄을 공급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안찬일은 예전부터 이렇게 소지하고 있었던 이런 걸 기업령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최근에 지금 공급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안찬일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북한 공안기관의 내부 비밀 문건이 그 진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찬일이 방송에 그 북한 그 공안기관의 그 내부 비밀 문건이라고 하는 서류를 캡처해서 띄웠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미 전에 방송에서 그랬죠. 그 어떤 거짓말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방송해라. 그러니까 자료를 입수했으면 그 자료를 띄워놓고 해라. 했더니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북한 공안기관의 서류가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찬일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이 북한 공안기관 내부 비밀 문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당세포는 일꾼들과 연구사들 속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안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거라는 겁니다. 연구기관에 작성된 문건이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 문건이 진짠지는 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보게 되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자작극인 거죠. 자작. 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그리고 보게 되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곳이 많죠. 화면에서 보듯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그리고 문단을 가리키는 표시, 우리는 찌레라고 하는데 건너긋기 그런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단이 그 아래는 그 건너긋기 한 그 밑은 정리가 되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타이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내부, 그것도 공안기관에서 내부 비밀 문건으로 배포하는 자료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을 꾸민 게 완전히 초등 수준입니다. 앞뒤말이 맞지 않고요. 연구기관에서 거기 지금 화면에 쓰여져 있죠.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의 4대 원칙. 아니, 연구기관에서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이런 군사용어인 거죠.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거는 중국 TV나
손전화기 등으로 불순 출판 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포시키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중국 TV는 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2010년 3월경까지 그때는 우리 집에서도 중국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전파장애를 놔서 전혀 못 봅니다. 그리고 북한 손전화기로는 다른 나라 녹화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북 탈북자들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가 아는 거죠. 북한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 내부에서는 고려링크, 강성네트 같은 이런 인트라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링크나 강성네트에서는 외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접속할 수 없죠.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다른 나라의 불순 녹화물을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TV나 손전화기로 불순 녹화물들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현상을 없애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그것도 서면 지시를 이건 웃기는 주장인 거죠. 웃기는 주장. 화면에 나오는 이 문장도 웃깁니다. 대방과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계류의 제품을 만들어주거나 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북한에서 남한 제품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북한에서 만들었으면 그건 북한 제품인 거지. 남한 제품을 왜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이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괴뢰 서체로 된 물건이나 사용설명서 같은 걸 들고 다니는 현상들을 없애라. 이 부분도 웃기는 거죠. 서체라는 건 글씨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품이나 사용설명서들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는 북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괴뢰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을 없애라고 합니다. 괴뢰 상품을 팔아야 구입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반북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남한 상품을 팔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 비밀문건의 내용대로라면 북에서 남한 상품을 팔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언제는 남한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더니 이제는 또 판다고 사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안찬일 씨는 북한에 계엄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자신한테 공안기관의 내부 비밀문건을 전달하는 이런 소식통이 북한에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게 되면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여기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 이젠 거짓말을 좀 그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볼 때면 저 사람들 머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저 사람들은 내일은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매일 그것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북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은 정책 결정권자들과 국민들이 눈을 멀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부디 이런 점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민족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방송을 해야겠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